지금 뭐 미분양을 비롯해서 악성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건설사 파산이 또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서 이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런데도 지금 괜찮다, 청약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들 굉장히 많이 해요. 특히 서울 청약 잘 된다고 맨날 기사 뜨고 있죠. 못 먹어도 고하면 고박 씁니다. 고수 쳐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냥 못 먹는 게 아니라 박을 쓴다, 박을. 그 다음에 서울은 봄바람이다, 풀었더니 10배 뛰었다. 머니 블랙홀 서울에. 비서울은 3.8대 1인데 서울은 56대 1이다. 이거 말씀드리지만 청약시장이 안 좋으니까 잘 안 될 것 같은 단지들은 지금 다 미뤘죠. 그래서 왜 미루냐, 미루면 안 될 때가 잘 돼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미뤘는데 잘 될 곳들이 잘 돼버리면 안 될 곳들도 심리가 생기죠. 자, 이러면서 서울 계속 지금 완판된다. 인구 300명당 한 가구 분양. 자, 인구 300명당 한 가구 분양하는 이유는 뭐예요? 서울엔 당연히 인구가 많고, 그 다음에 지어진 게 많으니까 당연히 더 지을 곳이 많진 않죠. 서울에 더 지을 곳이 얼마나 되겠어. 그러니까 이번에도 막 부지 확보하느라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그랬죠. 워낙 부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없는 곳에다가 하고 분양을 하는 거지, 결국에는 재건축은 큰 의미가 없어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재건축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이 되느냐, 이 부분을 했을 때 재건축을 통해서 공급을 늘린다는 건 거짓이고, 근데 결국에는 저렇게 계속 잘 된다 하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곳들만 분양하고 나머지는 미루든가 아니면은 후분양으로 바꾸든가 아니면은 임대후 분양으로 바꾸든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안 되던 곳들은 이번에 막 둔촌주공 살아나고 규제 다 풀어줬으면 돼야 되는데 안 되죠. 여기 어디예요? 판타빌 수유 9번째 무순위 청약인데 또 미달. 물론 미달된 곳들이 워낙 후진 곳이죠. 19, 20 원룸이죠, 원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전용 7, 8 같은 경우도 거의 35% 할인 분양 들어갔고 2억 7천만, 거의 뭐 한 3, 40%씩 깎아주고 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안 되니까 일부는 정부에서 사주죠.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정책이에요. MB 때도 사주긴 사줬는데 그때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건설사 망하지 말라고 사준 거고, 할인 분양가라고 사주는 거는 미친 짓이죠. 그리고 원가 수준으로 사줬을 때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된다는 것은 분양가에 많은 수익을 포함시켜서 분양하고 있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할인 분양 저렇게까지 해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도 남으니까. 이미 선분양한 사람들한테 많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런데 요즘에 조금 시장 뭐 반등하니 바닥이니 뭐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우리 반잔이나 남았나, 반잔밖에 남지 않았나 하면서 지금 25%, 준공업 미분양은 25%의 증가에 그쳤는데 전체 미분양은 445% 늘어난 거에 비하면 매우 미미하다. 그런데 미분양이 요즘에 많이 안 늘어나니까 준공업 미분양으로 언론에서 띄운다. 그래서 언론에서 부동산 시장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아이고 저분이 하실 말씀은 아니죠. 언론 나가서 본인은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계속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만 하더라도 언론은 어디 편인지 답이 나온다. 그러면서 미분양 재고가 늘지 않으니까 제외하고 평균치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준공업 미분양 재고가 늘어나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제가 매일 그 경제 탭에 들어가서요, 띄워주는 기사들 있죠. 경제 탭에 보면은 메인으로 띄워주는 기사들을 매일 보고 있는데, 악성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거보다 서울 분양시장 훈풍 불고 있다, 혹은 서울 매매시장 바닥 찍었다, 이런 기사들이 100배는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 보고 음모론 이야기하는데, 자, 상황이 뒤바뀌어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똑같이 음모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어느 쪽이 음모론이에요?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의 이해 관계자들을 80% 넘게 취재를 하고 경제에 관련해가지고 부동산 위험하다 하는 사람들은 취재를 거의 안 했던 곳들이 언론인데, 자, 그러면서 와, 이 사람이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합니다. 부동산을 띄우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아니, 부동산 띄우는데 이순신 장군까지 갖다 붙이는 거 보면은 참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이순신이 아니라 이완용을 대야 되지 않아요? 매국노들인데. 자, 왜 저런 이야기들이 지금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느냐, 저런 분들이.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준공업 미분양이 어떻게 생기냐.
준공업 미분양이 지금 미친듯이 늘어나면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 준공업 미분양은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다음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 청약시장이 붕괴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분양이 생기죠. 미분양이 생기는 것을 무순위 청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면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또 미달이 나. 그럼 또 2차 무순위 청약 들어가죠. 근데 또 미달이 나. 경기가 워낙 침체되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N차 무순위 청약까지 미달이 났는데, 미달이 계속 나면서 건물은 계속 지어지죠? 지어져서 결국엔 준공이 된다. 그 뒤에 준공 후 미분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가 된 다음에 준공 후 미분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2년 반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즉 미분양이 증가하고 나서,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나서 2년 반에서 3년 정도에 늘어나는 것이 준공 후 미분양이다. 즉 지금 준공 후 미분양이 많을 수가 없어요. 부동산 경기가 2021년 말부터 침체가 됐죠. 그러면 2021년 말에 청약이 잘 안 되던 그런 사업장들이 언제 준공 후 미분양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24년 하반기에. 그런데 준공 후 미분양이 조금 늘어났으니까, 조금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안전하다. 미분양이 서울에서 분양 다 밀어가지고 잘 될 것만 분양해서 미분양이 거의 안 늘어났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누가 지금 음모론을 하고 있는 거냐? 음모는 누가 꾸미고 있어요 지금? 저런 사람들이 다 보면은 어디에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아니면 건설사, 부동산 교수들, 그 다음에 뭐 연구원, 협회, 이런 것들 다 건설사랑 연관되어 있는 곳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늘 이야기를 해요. 왜? 지금 상황이 이 모양이니까. 건설사들 상황이 괜찮냐? 14조 규모의 부동산 PF 만기 도래하는데 전체가 28조 규모. 그래서 또 5월 말에서 12월로 연장을 합니다. 자, 우리 잘 생각해 봅시다. 연장했던 것들. 자,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계속 연장했죠. 연장. 자, 일단 올해 6월까지 연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 원리금 상환 연장. 아직 결과 안 나왔죠. 이런 것들이 왜 계속 연장이 되겠어요? 1번 위험해서, 2번 하나도 안 위험한데 그냥 위험하기 때문에 연장을 하는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대출금리 억지로 누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 PF 문제예요. 둔촌주공 부동산 PF 몇 퍼센트로 빌렸다고 그랬어요? 12%. 엄청난 금액이죠. 그거 다 누구한테 부담으로 돌아가요? 경기 안 좋으면 그들이 뒤집어 쓰느냐? 아니죠. 수분양자들한테 다 돌렸죠. 이번에 분양가를 보세요. 그 부동산 PF 12%를 다 수분양자들한테 떠넘겼지. 그런데도 좋다고 받고 있고 언론에서 띄워주니까 맨날 잘 된다 막 이야기하고 있고, 누군가가 말하는 것들 다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둔촌주공은 좋은데 지금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가격인 아니에요 부분을 빼고 둔촌주공은 좋다 이 부분만 따가가지고 둔촌주공 받아라, 이런 식으로 헛소문 퍼뜨리고, 이런 것들 봐봐라. 그러면서 사람들 엄청나게 몰렸죠. 엄청나게 물린 거예요 다들. 입주 때 한번 봐봐요. 2025년이면은 23년부터 25년 서울 공급 쏟아지는 시기죠. 그때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보면 만기가 지금 단기간 내 집중되어 있으니까 터질까봐 미루고 있다. 또 12월 되면 또 미룬다고 하겠죠. 또 터지게 생겼으니까. 지금 경제가, 요즘에 경제 이야기 계속 많이 하죠. 경제가 굉장히 지금 악조건이에요. 정부에서 돈을 넣어준다? 정부는 돈이 없어요 이제. 그 다음에 미룬다? 폭탄이 줄어들면 다행인데 미루는 게 내리막길에서 눈덩이 굴리는 거죠. 점점 더 눈덩이는 커져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계속 떠넘길 수 있을 만큼 떠넘기고 있다, 모든 경제 상황을. 그러면은 터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라이트하우스는 맨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 아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마음이야 편해지겠죠. 근데 긍정적인 마음으로 배짱이처럼 대비를 안 할 거예요? 아니면은 부정적인 마음으로 겨울이 오는구나 생각하고 지금 꾸준히 양식을 모아야 될 때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갈등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사와 시행사, 신탁사, 대주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인천 노년의 오피스텔 사업장 미지급 공사비 해당 비용의 변제때까지 연 12%의 이자를 요구했다. 이건 법정의 이자입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신탁사들이 막 먼저 먹고 건설사가 손해보게 생기니까 소송 걸고, 여기뿐만 아니라 부산 다인 로땡 팰리스, 여기 지금 유명해요. 요 건설사는 굉장히 막 좋은 입지에 시행은 많이 해놓고서 흐지부지 된 곳들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금 경색 심하니까 왜 네가 먼저 먹어? 나도 줘야지. 계속 이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도 문제가 안 터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건설사들은 또 폐업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자, 올해만 3곳 부도, 3곳밖에 부도가 안 난 게 아니라 종합건설업체 1곳, 전문건설업체 2곳 폐업을 했고, 그래서 전반적인 건설업 폐업은 83건, 1분기에만. 또 3곳 폐업한 거죠. 전년 동기 대비 88.6% 증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저렇게 폐업을 한다는 거, 분양 잘못 받았다가 묶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것들 많아요. 분양 받았는데 입주 시기 밀리고, 그 다음에 뭐 짓다가 갑자기 시공사에서 사라져버리고, 이런 경우들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함부로 분양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계속 분양 경기 좋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와, 여기는 완판 납니다. 서울은 요즘에 완판 중이에요. 해가지고 완판 날 줄 알고 들어갔고, 여기 지금 엄청나게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막 계약률이 30%다. 그럼 대구처럼 또 그거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언론에서는 띄우기 바쁘죠. 광고를 만드라고. 근데 그래서 물리는 사람들은요, 언론은 국민을 위해서 있는 거지 일부 이익 단체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그 팬 몇 자 적은 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여태까지 평생 모아둔 돈 날리고 굉장히 많은 허탈감과 상실감을 갖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저러고 있어요. 건설사들 저렇게 부도 나면은 당연히 분양시장 무너지는 거고, 그리고 분양 받은 사람들도 위험해지는 거죠. 자, 입주율 한번 봅시다. 자, 지방 쪽의 입주율이 오히려 조금 올라가서 전국 입주율이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보면 어때요? 서울 수도권 입주율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분양이 그렇게 잘 되는데 왜 입주를 안 해요? 분양이 그렇게 잘 되는데 입주를 못 하는 거예요. 분양 받아놓고, 피 받고 팔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분양 받으세요 해가지고 분양 받았는데 입주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저렇게 입주 못 하고서 계속 버티면 지연이자 내다가 결국은 팔아야 되는데, 결국은 계약 해지하든가 팔아야 되는데, 저런 물건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고, 그런 것들을 몇 년 후면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저 비싼 거품 낀 분양가에 들어가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거기다가 일각에선 그래요. 지금 예전에 저희랑 비슷한 이야기 하다가 지금 얼굴 없으신 분, 분양가는 계속 오를 것, 왜? 원자재비가 오르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상승전자들도 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죠. 원자재가 올라가니까 결국엔 분양가는 오를 것이다. 그러니까 분양은 받아야 된다. 분양가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비, 인건비가 아니라 땅값. 지금 분양가 거품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게 땅값인데, 보면 어때요? 지금 부지가 공매로 넘어가고 있다. 어디? 서초구 방배동인데. 골프 연습장이었는데 안 돼가지고 주상복합 단지를 지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안 돼서 공매로 넘어갔다. 자, 그 다음에 청담 어디예요? 강남이죠. 강남이지 뭐. 근데 여기도 유찰되고 있다. 한남, 용산구 한남동, 강남보다 더 부자들이 사는 동네죠. 여기도 공매에 넘어갔는데 계속 6차례에 걸쳐서 유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보세요. 저런 것들이 저 가격에 도저히 사서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공매해가지고 저렴하게 땅 사서 하면은 분양가 책정할 때 택지비가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양아치고. 그러니까 원가 공개를 까야 되는 거고, 저렴하게 택지를 낙찰받았으면 저렴하게 공급이 되겠죠. 저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건설사들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비싸게 샀던 땅이 점점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올 거다. 분양가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야기 첫 번째, 미분양에 비해서 악성 미분양이 조금 늘고 있다? 이거는 2, 3년 뒤에 터질 일이다. 지금부터 한 적어도 내년 하반기는 돼야 터질 일들이다, 악성 미분양은. 두 번째, 지금 청약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 그런데 부지가 계속 싸게 나오고 있고 건설사들이나 이런 곳들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부도가 나고 있다. 분양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땅값이 떨어지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답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이거는 과거 2008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다. 그때 했던 것들을 똑같이 또 쓰고 있는데, 그때 들었던 사람들은 저 인간들 또 속이고 있구나 이러고 있는데 2030들이 또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 비중만 계속 늘어난다고 하지. 이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라. 지금이 집을 살 때인지 혹은 분양을 받을 때인지.